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4일 밤 10시경입니다. 추운 칼바람, 봄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춥죠. 겨울바람이 부는 화순 도안면의 한 갈대밭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늦은 시간에 제보 전화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갈대밭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게 되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갈대밭 속을 샅샅이 수색하게 됩니다. 그때 길 안쪽에서 약 50m 정도 되는 지점에 도착한 누군가가 여기요 라고 소리칩니다. 모두 하천 쪽 갈대밭으로 달려가게 되죠. 싸늘하게 식어있는 주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여학생 얼굴에 수많은 구타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입술도 다 터져 있고 게다가 머리에는 무엇으로 맞았는지 머리에 맞아가지고 상흔, 아주 무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에서는 목졸림으로 의심되는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갈대밭 속, 누군가에게 폭행 및 살해를 당한 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 경찰은 처음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의심하지 않아도 이런 사건이면 성폭행 검사 무조건 가야 하죠. 발견 당시 옷이 벗겨져 있지는 않았고 그 외에 성폭행으로 보일 만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서 경찰, 부검을 요청하게 되죠.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얼마 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살의 최양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이미 실종 신고는 되어 있었고요. 확인 결과 최양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사건이 일어난 바로 전날 오후 2시 낮 시간에 그녀는 평소처럼 외출을 한다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진 채 연락이 도통 닿지 않아서 걱정된 가족들이 미귀가로 신고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마주한 경찰, 학교 및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양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녀는 평소 행실이 바르고 착했다. 대체 누가 어린 여학생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한 것일까? 최양이 유기된 곳은 갈대밭이라서 사건의 동선 및 용의자를 파악할 만한 CCTV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양의 휴대폰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난항을 겪게 되죠. 보통은 피해자가 발견되면 휴대폰도 함께 발견이 되죠. 근처에서 발견되던가.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양의 휴대전화는 23일 오후 8시를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졌고 이후 사라졌습니다. 최양의 가족들에 의하면 그녀는 그날 밤 집을 나서면서 교회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굴까요? 얼굴에는 멍이 잔뜩 있고 머리는 흉기로 맞은 흔적. 하지만 목을 졸라 죽였다. 그리고 갖다 버렸다. 버렸는데 아무데나 버렸다. 아무렇게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냥 버렸다. 뭔가 감정이 섞여 있고 사체 유기는 미흡해 보입니다. 갈대밭의 현장이 길가에서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50m입니다. 게다가 성폭행을 하려던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옷을 벗기려고 한 흔적이 없었던 것이죠. 19살입니다. 금품이나 돈을 노렸다고도 보기 힘들죠. 휴대폰이 사라진 것, 휴대폰이 꺼진 것, 이것은 사실 범인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시에 만나서 사건을 일으키고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8시쯤에 휴대폰이 꺼지고 그리고 유기했다. 2월 23일 오후 2시 최양은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교회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은 교회의 사람, 즉 최양과 내 딸과 친하게 지내던 오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즉시 오군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23일 최양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전 그날 여자친구 아예 만난 적이 없어요. 오군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양을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7개월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오군을 의심하긴 했지만 주변 지인들의 말은 달랐다고 합니다.
오군은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학생. 네. 이 사건과 오군은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오군으로부터 최양의 실종 당일 행적에 대한 단서를 한 가지 듣게 됩니다. 같이 기독교 청소년 봉사단체 스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3일에는 인천에서 단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 여자친구가 최양이 거기에 참석한 줄 알았어요. 경찰은 오군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해 봤지만 휴대폰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잠시 봤단 얘기죠. 그러나 딱히 23일 최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특별한 내역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군에게 물었겠죠. 그날 행사에 왜 같이 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날 무엇 했습니까? 네. 저 그날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놀았어요. 그날 함께 있었다는 친구 박군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박군 역시 자신이 오군과 함께 있었다, 게임을 했다라며 알리바이를 확인해 줍니다. 그렇다면 최양이 만나기로 했다는 교회의 사람은 오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최양의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그토록 찾아도 없던 휴대폰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마트 인근. 휴대폰은 이미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버렸다고 추정되는 상황이죠. 휴대폰을 버린 상태도 뒤처리가 부실합니다. 그 휴대폰 안에 범인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최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때 그 갈대밭 인근에서 무언가를 봤다라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23일 그 학생이 실종됐단 날 그날요. 오후 4시쯤인가 거기 갈대밭에 젊은 애 몇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들 몇 명을 보기는 했지만 몇 명인지 정확히 어떤 학생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확보한 휴대폰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최양의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휴대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없죠.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앱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탈퇴를 했는데 그 날짜가 사건 다음 날 2월 24일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최양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그녀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게 했다는 것이죠. 탈퇴시켰다는 것이죠. 경찰은 우선 최양의 남자친구 오군의 진술에 따라서 그녀가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독교 봉사 단체 활동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두 사람이 가입된 기독교 봉사 단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3일에 인천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행사도 없었다는 것. 오군 역시 그 단체 소속이라고 진술했는데 행사일을 잘못 알았던 것일까요? 이때의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23일 오군의 행적도 경찰이 파악하게 되죠. 그날 외출 후 오군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귀갓길에 원래 자기가 내리는 자기 집 정거장에 내리지 않고 한 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군에게 있지도 않은 교회 행사 이야기를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그리고 이 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오군은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을 잘 못하고 횡설대다가 고개를 떨구고 실토하게 됩니다. 그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걔가 제 휴대폰을 뺏어서 보다가 다른 여자애랑 연락하는 걸 보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말다툼이 좀 격해지면서 폭행이 실수로 그만.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말이 격해져 싸움이 되었고 그렇게 우발적으로 최양을 살해하게 되었다는 오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두 사람 사이에 평소에도 데이트 폭력이 있어 왔던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가운데 그때 최양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대로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 피해자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로 추정되지만 사망 당시 분명 최양의 몸속에는 또 다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빠는 또 누구일까요? 이때 경찰이 조회를 요청했던 23일, 오군의 통신 기록도 도착하게 됩니다. 사건 추정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4일까지 하나의 번호로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오군. 확인 결과 그 대상은 오군과 PC방에 함께 있었다라고 알리바이를 증언해준 친구 박군이었습니다. 데이트 살인이라고 주장하던 오군의 진술과 다르게 사건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오군 입에서 나온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23일 오후 4시쯤 갈대밭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랑 연락 좀 한 거 가지고 엄청 화를 내더니 갑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임신한 거 알리겠다고 겁을 주더라. 그럼 저희 부모님도 알게 될 텐데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최양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었죠, 최양. 하지만 오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최양의 머리를 수에 내리치고 이내 다시 그녀의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범행 이후 범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박군에게 전화해 갈대밭으로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현장에 도착한 박군은 당시 오군에게 자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권했지만 오군이 계속해서 사체를 숨기자며 도와달라고 말했고 이에 결국 박군이 피해자의 사체를 들어안고 50m를 이동해 갈대밭 안쪽에 최양을 눕힌 다음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갈대로 사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망을 보고 있었다는 오군, 이 부분도 좀 이상하죠. 어째서 사건을 벌인 오군은 망을 보고 있고 사체 처리는 친구인 박군이 한 것일까요? 그렇게 사체 유기는 친구를 시키고 자기는 망을 보고 있다가 문득 피해자가 했던 연락들이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휴대폰을 챙겨와서 증거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최양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을 탈퇴시킨 후 그녀의 휴대폰을 아예 파손까지 해가지고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 버리게 됩니다. 이후 박군에게는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맞추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게 되죠. 알리바이 조작뿐만은 아닙니다. 이후 박군에게 또 자신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다 삭제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려웠던 건지 박군에게 연락을 해서는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아예 묻어버리자라는 연락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19살의 두 소녀는 이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사체 유기를 도와준 박군. 오군의 살인 범행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지만 피고인은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보고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오군에게 자수를 권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했으며 나아가 스스로 경찰에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에 제보를 한 사람은 박군이었죠. 갈대숲에 가면 어디쯤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집니다. 주범 오군은 그런 판결 어떻게 났을까요? 가관이죠.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임신 중이던 태아까지 그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불러내 사체를 유기했다. 자수라는 거듭된 권유도 거부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으나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던 교회를 떠나게 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가족들이 그동안 경제적 기반과 생활 근거지를 잃어버린 처지에 처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직을 떠났고 아파트를 팔아서 궁핍하게 되었고 사건을 일으킨 그 집안 사정까지 판단해서 판결문에 넣었죠. 그 집 사정까지 끌어와서 이용을 합니다. 판사님께서 참, 그래서 형량을 얼마 주었는가? 징역 10년 주었습니다. 우발적. 이런 경우 가석방되면 7년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때린 다음에 목을 조르고 다시 돌로 찍고 또다시 목을 졸랐습니다. 범행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2번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고한 2명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